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일하다가 현재는 태교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좋은 시댁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남 부러울 것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했는데 벌써 5년 차네요. 솔직히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부럽다는 분들이 많지만 그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결혼 후의 삶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친정엄마가 있으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사연을 여러 개 듣다 보니 시댁 식구와 관련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댁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건을 겪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갈등의 주 원인은 손윗동서, 즉 제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건 물론이거니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온갖 멸시를 받았거든요. 이중적인 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조금 전에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야. 대기를 얼마나 했던지. 고생했어. 우리 여보 병원에서는 뭐래? 김 교수님이 잘해주셨어? 응, 어머님이랑 당신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지. 수술 자국도 깨끗하고 완치됐대. 6개월에 한 번씩만 컨디션 체크만 하러 오래. 우와, 잘됐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솔직히 걱정했거든. 그래도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어머니 시간 되시려나 모르겠네. 엄마, 오늘 임원회의 있으시다고 했다. 아, 그래? 아까 미정이한테 연락 왔었는데 그냥 점심 같이 먹자고 해야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동서, 지금 집 아니야? 형님, 안녕하세요. 저 병원 다녀왔다가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본가에 들렀다가 동서 없길래 집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깥 활동도 하네? 네? 저 오늘 병원 검진이어서요. 아, 그때 갑상선 그거? 다 나았대? 네, 상태 매우 좋고요. 완치 판정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이번 제사부터는 동서가 어머님 대신에 해. 그리고 이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어머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김 여사님이랑 같이 해야죠. 어머, 왜 김 여사님이랑 해? 우리 집안 제사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아, 제가 말 실수했나 봐요. 물론 제가 해야죠. 어머님이 그동안 저 많이 봐주셨는데. 그나저나 다이어트 클럽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솔직히 동서가 몇 년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살이 앵간히 쪘어야지.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안 해? 네?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찐 건 맞지만. 갑상선 치료받으면서 약 부작용인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체중 조절 좀 하려 했어요. 남들이 보면 관리 안 한다고 욕해. 내가 아는데 소개해줘. 아,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알아보고 다닐게요. 필요하면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사 다다음 주니까 다음 주쯤에 알아서 다 해놔. 맨날 내가 했잖아. 네네. 알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디저트는 작작 먹어. 그거 다 배로 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유독 몸살이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길래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 수술하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와 여러 약을 복용하니 아무래도 면역력도 오락가락하고 체질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날씬하다는 소리 제법 듣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불더니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어버렸죠. 시어머니나 남편, 주변 사람들은 제 사정을 알고는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형님은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저를 언제 갈굴지 눈치를 봤달까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보통의 평범한 손윗동서 역할을 했다면
이따금씩 저렇게 제 염장을 질러놓곤 했죠. 사실 형님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있지만 형님 입장에선 저희 시어머니, 남편, 제가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셨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아들,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운영하고 계세요. 나름 규모가 큰 기업이라 이름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와 저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사이가 좋아요. 형님은 승무원 출신으로 아주버님과 선을 보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사치 부리기 좋아하는 된장녀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형님은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뒤 괴롭힘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난번에 소개해준다고 할 때 봤지 그랬어. 어찌 2달 만에 봤는데 살이 더 쪘어? 아, 형님,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약도 완전히 끊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그래? 운동은 뭐 다니는 거야? 갑자기 격한 운동은 못해서 필라테스 좀 해보려고요. 집에서도 틈틈이 홈트레이닝 해볼까 해요. 그이가 도와준다고도 했고요. 뭐? 필라테스? 아니, 그럼 동서 레깅스 같은 건 어디서 사야 해? 따로 주문 제작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동서 몸에 맞는 게 있긴 해? 한 3X 라지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빅 사이즈 찾아봐야겠죠? 제 몸이 이런데 별 수 있나요? 뭐? 빅 사이즈? 동서도 어지간히 넉살 좋다. 아니, 자존심도 안 상하나? 식단 조절한다면서 샐러드 먹는데 양푼에다 먹고 그런 거 아니지? 형님, 적당히 해주세요. 농담이 좀 지나치신데요? 어머, 기분 나빴구나. 그런데 뭐 어쩌겠어. 사실이 그런데 필라테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날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셔서 좋겠어요. 저도 부지런히 운동해서 날씬해져 볼게요. 한참 운동해야겠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봐. 그런 의미로 내가 집으로 디톡스 주스 보내줄게. 이거 유명한 데서 만드는 거라 도움될 거야. 또 맛있다고 하마처럼 다 먹어버리지 말고. 형님은 틈만 나면 저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대놓고 무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임원진들 부부 동반 모임을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면 사람들 보는 눈 좀 생각하라며 제 생각해 준답시고 대놓고 물 먹인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부족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고 살았거든요. 형님은 제가 집에서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한량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통번역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속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업무가 많다 보니 문서나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검토해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사정상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완치 판정 후 본격적으로 출근도 시작했습니다. 새 아가, 지금 사무실에 있니? 네, 어머니, 밀린 일이 있어서 아직 사무실이에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퇴근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왕 도와드리는 거 확실히 하려고요.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엄마, 이 사람 좀 말려줘요. 아주 의욕이 장난 아니야. 아가, 완치 판정받았다고 해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적당히 사려가면서 하렴. 응? 그나저나 저녁은 먹은 거야? 조금 전에 규혁 씨랑 먹고 다시 들어왔어요. 규혁이 너는 내 처 굶기는 일 없도록 해. 안 그래도 요즘 관리한다면서 적게 먹고 그러는 모양인데 몸보신도 시키고. 아유, 엄마도 참. 내 와이프인데 내가 알아서 잘 챙겨요.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봬요. 네 어머니, 이이가 절 얼마나 챙겨주는데요. 회사에서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금방 마무리되니까 집에 가서 봬요. 그래, 고생하렴. 동서, 지난주부터 회사 출근한다면서? 네, 어머님이 출근하라셔서요. 재택근무로 도와드리다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 새끼였구나. 무슨 꿍꿍이야? 네? 꿍꿍이라뇨?
아니, 그렇잖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봐. 어머님이 회사 운영하셔서 그 백 믿고 설치려나 본데 어차피 이 회사 우리 남편이 물려받을 거거든? 형님, 설치단요. 저 그런 거에 욕심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동서 지금 하는 꼬락서니 봐봐. 그게 대놓고 욕심내는 거지. 회사에 발들여서 서방님한테 뭐라도 좀 유리하게 굴러가게 하려고 머리 쓰는 거잖아. 꼴에 외국어 좀 한다고 설쳐대기는.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요? 뭐가 심해. 이게 사실인데? 동서도 이제는 조금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님, 서방님 뒤에 숨어서 알랑방귀 끼지 말고.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야근 중인데 내일 시간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참나,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동서 내가 지켜볼 거야. 이 회사 손끝 하나 건드렸다가는 가만 안 둬. 단돈 10원이라도 물려받을 일은 없을 거야. 제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본부장 직책을, 아주버님은 전무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제법 있으시기도 하고 어느새 후계 문제로 임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애초에 돈 욕심도 없고 제가 아팠던 뒤로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여서 욕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회사에 다니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 남편이 능력을 인정받던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받아내는 건 물론 여러 사업 계약까지 성공시키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은 직책에 비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랫사람 부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한테 뭔가 위기감이 생기니 더욱더 발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저희에게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린 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하셨고 두 형제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일임할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면회금지라 가보지도 못하고 혼자 적적하셔서 어떡해요? 요즘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잖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았는데 이참에 일 관두라는 신의 뜻인가 보다. 그나저나 너는 몸 상태 어떻니? 저야 괜찮죠. 운동 시작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 몸이나 챙기세요. 면회 풀리면 찾아뵐게요. 자주 연락드리고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큰애한테서 연락 없었니? 네, 딱히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사실 얼마 전에 날 찾아왔더구나.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연히 수혁이한테 회사 넘겨줘야 하는 거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다 막히더구나. 솔직히 어머님, 저희는 회사 물려받을 욕심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의 뜻인데 어떡하니? 누구든 회사를 잘 이끌어갈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좀 낫구나. 어찌마 마음이 복잡하던지. 그래도 큰애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참 다행이다 싶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래도 아니면 서로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그래, 알겠다. 괜한 시간 뺏었네. 어서 쉬렴. 네, 들어가세요. 결국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과 남편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나름의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회사의 뜻이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엔 누가 될 수 없다며 마음을 다 잡더군요. 남편과 저는 평소와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하던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희 부부의 뒤를 쫓는다거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난 문자, 장난 전화, 스팸 이메일 테러 등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겼고요. 그러다 제가 혼자 야근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해서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던 탓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검은색 차량에 치였던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혹시 몰라 아주버님 부부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과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사고의 범인이 붙잡힘과 동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배후가 밝혀졌거든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형님이 저를 식사 초대하시더라고요. 의중을 한번 떠보고자 초대에 응했고 별일 없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깜빡한 게 있었다며 형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동서, 집에는 잘 들어갔어? 내가 깜빡하고 못 준 게 있어서. 네? 뭔데요? 아니, 아까 갈비찜 잘 먹길래 그거 더 챙겨줄 걸 그랬네. 근데 동서는 없이 살아서 그런가? 밥을 무슨 3일 굶은 똥개 새끼 마냥 먹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웃기잖아. 그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야. 아니,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냐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줘? 웃긴다. 선수끼리 모른 척하지 말지. 나 솔직히 경영권 때문에 동서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일부러 식사 초대한 거거든.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처먹더라. 처먹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처먹는 걸 보고 처먹는다고 하지. 그럼 곱상하게, 우아하게 먹는다고 그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야. 음식 욕심도 많은데 회사라고 욕심 안 부리겠어? 하, 욕심은 형님이 부리시는 거고요. 그깟 회사 형님이 가지시던지 볶아 드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역시 동서다. 또 먹는 거랑 연관짓네? 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개밥도 먹어볼래? 여기 개밥도 있는데 이것도 먹어봐. 고급 사료야. 아이고, 그 귀한 걸 저한테 주시다니 감사히 잘 먹을게요. 반응이 왜 이래? 저기요, 형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재산에 욕심 없고 회사도 물려받을 욕심 없고요. 그건 그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평생 이러고 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무슨 뜻이야? 알아듣게 말해.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이냐고. 형님, 지난번 제 뺑소니 사고 사주하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유언비어 퍼뜨리시고 저번에 집에 도둑도 들어서 귀중품 다 털어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범인 잡았는데 배우자로 형님 이름을 말하던데요.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어떻게 가족인 나보다 그딴 놈들 말을 믿어? 그딴 놈들이 누군데요? 아,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구나. 아무튼 저는 이대로 못 넘어가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형님 벌 받으세요.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대들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형님이 자꾸 갈구면 없던 욕심도 생겨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곧 경찰들 갈 거예요.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고 저랑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주동자로 밝혀진 손윗동서는 결국 3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버님의 공금 횡령 정확도 포착하고 온갖 갑질을 난무했더라고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대신 말단사원 신분으로 강등되면서 저 땅끝 전라도 고창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저희 회사 소속 작은 공장이 있거든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다이어트도 했고 몸 사이즈도 점점 줄고 몸이 건강해진 탓인지 때마침 아기 천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는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아마도 내년 봄에는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은 구치소에서 여전히 복역 중이고 아주버님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베풀고 더 나누면서 살아가려고요.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부모가 될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형님이 출소해도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버님과 이혼했거든요. 혹여나 연락 와서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소금 뿌려가며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집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 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 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 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 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회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 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맘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의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신우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신우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